네, 국민의힘 당대표 예비경선 통과자 5명이 발표가 됐죠.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41% 득표해서 1위로 본선에 진출했습니다. 신진 1명과 중진 4명으로 치러지는 국민의힘 당대표 본경선에서 과연 어떤 결론이 나올지 주목되고 있는데요.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장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당대표 본선 진출자 5명이 가려졌는데요. 네.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더라고요. 예. 최준 원장께서는 뭐가 가장 주목이 됐습니까? 저는 일단 지난 30년 넘게 네. 저렇게 재밌고 예. 역동적인 보수 정당의 선거를 본 적이 없다라고 일단 좀 칭찬부터 해주고 있습니다. 예. 더 이상 이런 표현을 써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꼰대 정당이란 말을 쓰지 않아도 되겠다. 예. 그리고 태극기도 보이지 않았고 영남당의 이미지도 보이지 않았고 예. 그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이번에 보여줬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저 5명 보면은 신진과 중진이 적절하게 잘 조합된 모습. 그런 점에서 상당히 이번은 일단 예선 자체로 저는 절반 이상의 성공을 저는 거뒀다고 봅니다. 네. 예. 뭐 이준석 후보가 1위로 예. 지금 나타났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모두 중진입니다. 물론 이제 말씀하신 대로 역동성을 주는데 신진들이 상당히 기여를 했습니다만 이준석 이외의 다른 김은혜 의원이라든가 김웅 후보는 떨어졌거든요. 어떻게 왜 그런 걸라고 보십니까? 저는 저게 일종의 이준석 쏠림 현상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젊은 층과 중도 보수 경향이 이준석에게 몰표를 줌으로써 이 정도면 우리가 충분히 젊은 당으로 만들었다. 라는 그런 이준석 쏠림 현상이 나타났다고 보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조경태 의원 같은 경우 이를테면 5선인데요. 네. 68년생입니다. 예. 그러니까 아마 국민의힘에 투표를 했던 층들이 이 정도면 충분히 젊고도 넘는다라는 아마 그런 표를 한 거고, 그리고 나머지 김은혜 의원도 70년, 71년생인데 이번에 탈락돼서 상당히 본인들도 만족해하는 것 같아요. 이 정도면은 뭐 충분히 우리 당이 젊어지고 앞으로도 역할을 하겠다라는 점에서 통과를 한 사람이나 통과하지 않은 사람이나 다 만족했던 그런 예선이었다고 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오늘 투표 결과를 보고 이제 본선을 예측해야 되는데요. 당심하고 민심하고 좀 엇갈렸는데 이번에는 민심 50%, 당심 50%였는데 본경선은 당심이 70%예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지금 나온 결과와 또 본경선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물론 그런 수도 있지만 이준석 후보라고 보내야 되는 거죠. 보니까 이번에 예선에서 당심은 박빙이었고 민심은 압도적 우세 아니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당심은 아주 불리한 게 아니라 박빙이었다는 겁니다. 지금 보면요. 당심 같은 경우에는 나경원 후보가 32% 그리고 이준석 후보가 31%였으니까요. 1%포인트 차이. 그렇습니다. 아주 초박빙이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당심이 본선에서는 70%를 할지라도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지만 앞으로 남은 기간이 있기 때문에 당심 민심은 변할 수 있고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이번에 1차 예선에 나온 표를 보면 지역이라든지 연령대에 상관없이 고루 이준석의 표가 쏠림 현상이 있기 때문에 현재로 본다면 뭐 거의 절반의 승리가 아니라 거의 5분의 3 이상의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일단 1위를 할 가능성은 매우 높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지금까지로 봤을 때는 그렇다라고 분석을 해주셨는데, 일단 뭐 이준석 후보가 1위를 달리다 보니까 중진들이 지금 합종 연행을 하는 것 아니냐, 힘을 합치지 않을까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비 경선에 4위로 통과한 홍문표 의원이 관련 이야기를 했는데요. 들어보고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그분들은 쉬어야 돼요. 무슨 정치로 또 나옵니까? 이 전당대회가 자기들 사유물입니까? 1년 원내대표 하다가 권한대행 하다가 또 당대표 나오고, 나우현 같은 경우도 이 선거 때만 되면은 뭐 탤런트 선거입니까 지금? 홍문표 후보께서 아주 상당히 비판적입니다. 주호영, 나경원 후보를 겨냥해서 한 발언인데요. 그래서 중진 4명이 단일화할 가능성이 좀 낮은 것 아니냐 이렇게 보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공교롭게 네 분이 상당히 지역적으로 고루고루 좀 분포가 돼 있네요. 방금 인터뷰한 국민표 의원 같은 경우에 충청도고 나경원은 이제 서울 수도권, 그리고 주호영은 이제 TK, 대구 경북, 그리고 조경태 의원은 이제 PK 부산 경남이네요. 그렇네요. 고루고루 지역적으로 분포가 됐기 때문에 단일화하기는 사실 상당히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영선 중진이라고 하는 이준석 후보를 놓고 4명의 4선 5선 의원들이 중진 의원들이 단일화하기에는 상당히 좀 민망한 상황입니다, 사실은. 그렇군요. 그리고 저는 누구와 단일화하는 것이 결국 이 판을 완전히 1, 2위를 갈 정도 대세의 영향은 없다고 보는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당심이 결국은 이제 판가름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래서 아마 일부 단일화가 이루어지겠지만은 이준석을 제한 나머지 3사람, 4사람이 한 사람으로 단일화하는 1대1 구도로 단일화되기는 아마도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어차피 그래서 깨끗하게 4명이 말하자면 이준석 포함해서 5명이 공개적으로 경쟁하면 그런 표의 심판을 적당히 받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라고 봅니다. 이번 예비 경선 과정에서 이준석 후보의 돌풍이 워낙 거세다 보니까 뭐 개파가 있다, 유승민계다, 유승민계가 전면에 나섰다 이런 비판을 중진들이 했거든요. 본경선에도 계속 이어지겠습니까? 예전에 이제 본정선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겠지만 저는 그게 이제 찻잔 속의 태풍이라고 봅니다. 그냥 과거에 뭐 친박 친이계의 격돌이라든지 그리고 뭐 여당의 뭐 친문 반문 간의 어떤 그런 갈등 알력에 비하면 사실 미미합니다. 그리고 어느 선거나 대한민국 선거, 해외 선거나 저 정도의 개파 논쟁은 사실 불가피하기 때문에 저는 이 정도는 뭐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그런 개파설이라고 봅니다. 논란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크게 중시하지는 않습니다. 계속 지켜보고요. 민주당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민주당이 이 부동산 정책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어저께 의원총회 열어서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그런데 재산세 감면 기준, 특히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완화를 놓고서 여러 의견이 나오고 그 의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일단 의원총회에 참석했던 의원 2명의 발언을 듣고 오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그 제도 취지에 맞게 부동산의 종류를 가리지 말고 공시지가로 다 합한 다음에 그것을 최고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부터 상위 2% 정도를 출연해서 그 금액을 잘라서 공시해서 그 부분만 과세하자는 것이죠. 2% 초과하는 사람만.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폭을 확대한다든지 종부세 기준을 상향시키는 것 이런 것들은 저희 당의 많은 의원님들의 생각과 비추어 봐서는 쉽지 않다. 뭐 부동산 문제에 있어서는 사실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정책이 나올 수는 없습니다만 송영길 대표가 당 대표가 되면 상당히 규제 완화 쪽으로 많이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어떻습니까? 반발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그런 소신을 좀 밀어붙일 수 있겠습니까? 거북이가 바닷가 모래밭 백사장을 걸어가면 상당히 힘들게 버겁게 갈지자를 걸으면서 걸어갑니다. 그러나 이제 앞으로 걸어가죠. 저는 송영길 체제가 당분간은 그런 바닷가 백사장 이제 거북이처럼 힘들게 가리라고 봅니다. 이번에도 이제 1주택 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문제는 합의를 했지만 나머지 이제 종부세나 재산세 문제는 또 합의가 안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워낙 해묵은 어려운 힘든 버거운 그런 뜨거운 감자이기 때문에 앞으로 부동산 문제에 관한하는 앞으로 상당히 일부는 합의하고 일부는 갈등을 휘주면서 힘겹게 한 걸음 나가는 그런 힘든 상황. 이 앞으로도 저는 당분간은 계속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정치권에서는 조국 전 장관의 회고록 이야기가 많이 회자됐습니다. 조국 전 장관의 회고록이 다음 달 나오는데요. 며칠 안 남았습니다. 제목이 조국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가족의 피에 펜을 찍어 내려가는 심정이다. 이런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왜 이 시점에 회고록을 냈을까요? 지금 중요한 시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4월 7일 재보선 이후로 여당의 참패 원인이 조국이다라는 비판이 많은 상태인데 결국은 이대로 침묵을 지킬 경우에는 계속 모든 책임, 여권이라는 문재인 대통령 지지도 하락이라는 이런 책임을 뒤집어 칠 수 있기 때문에 차주에 부담스럽더라도 나는 내가 할 말을 하겠다라는
그런 과감한 승부수 아닌 승부수를 던졌다고 봅니다. 예. 승부수라고 보시는군요. 예. 본인이 말이죠. 책에 뭐라고 썼냐면은 이후에 어찌 됐든 간에 대한민국 국론을 분열시킨 데 대해서는 할 말이 없다. 죄송하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엄청난 큰 죄죠. 사실 국론을 분열을 시킨 건.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출판했다는 것은 정말 승부수인데 나름대로 지금 단기간에 상당히 먹혀 있습니다. 6월 1일 날 지금 출고인데요. 예. 이미 지금 15,000부가 지금 예약됐습니다. 그랬군요. 예, 그리고 예. 지금 팔수를 지금 4만 부를 지금 찍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책을 팔리고 주목을 받는 것 이 자체는 이제 성공을 했는데 네. 많은 논란과 역풍이 불 것 같아요. 이미 서울대 학생들이 지금 게시판에만 올렸습니다. 수업도 않고 말이죠. 봉급만 받아가더니 예. 그럴 줄 알았다라는 비판이 거세기 시작하는데 아마 정치권의 야당을 비롯해서 말이죠. 보수정이라든지 대학생층으로부터 다시 한번 조국 비판이 거세게 불고 예. 또 지지하는 사람들은 또 다시 한번 그 맞불을 놓으면서 이러면 다시 조국 논쟁 3차 조국 논쟁이 다시 한번 재일될 것 같다. 이게 결국은 궁지에 몰릴 대로 몰린 잃을 게 더 이상 없는 조국 전 수석 입장, 장관 입장에서는 차라리 이렇게라도 해서 승부수를 던졌다. 승부수를 던지는 것이 오히려 득이 더 많다. 라는 그런 정치적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 민주당 대선 전략에는 이게 득이 될까요, 실이 될까요? 저는 죄송합니다. 그 질문을 딱 친문,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좋아하는 지지층에게 물어보고 싶은 거죠. 네. 조국 전 장관 이 책을 내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밖으로 양재에서 활발하게 활동한 것이 예. 과연 문재인 대통령에 도움이 될 것인지 안 될 건지를 그 친문 열성 지지층에 물어보고 싶습니다. 예. 해담 당연히 저는 아닐 거라고 보는 거죠. 예. 근데 민주당 내에서는 조국 전 장관을 지지하는 의원들도 상당수잖아요. 그 상당수가 점점 입지가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른바 예. 친문 강경파라고 할 수 있는데 소리 없는 다수는 사실 많거든요. 친문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다수처럼 보이지만은 예. 그리고 전에도 말씀드린 이미 이 민주당이 친문계가 네 갈래로 갈라졌기 때문에 이재명 그렇죠 이낙연이나 정세균 이렇게 친문 갈라졌기 때문에 친문의 강경파의 목소리가 비록 조국의 출판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 하더라도 그건 소수다. 보십시오. 지금 화면에도 보면 추미애 그다음에 이낙연 장관 정도. 그리고는 누가 있습니까? 예. 이낙연 전 대표도 다른 장소에서는 책에서는 아빠 찬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지금 말이 좀 다르긴 하지만은 지금 제가 아무리 봐도 조국 출판에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찬성하는 사람은 제가 보기에는 극소수입니다. 아. 예. 예. 그렇다면 일각에서는 이 조국 전 장관이 혹시 대선을 생각하는 것 아니냐 예.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대선에서 역할, 예. 이른바 킹메이커 역할은 분명히 염두에 두고 있다고 봅니다. 예.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이 이제 거대한 축제 아닌 축제인 대통령 선거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가 네. 에 따라서 조국은 영원히 역사의 시대의 뒤안길로 사라지느냐 예. 아니면 다시 한번 적재 전면에 나설 수 있는 기회를 잡느냐 하는 중요한 분기점이거든요. 예. 그래서 온갖 비판이나 부담을 감수하고 조국으로서는 승부수를 던졌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 회고록의 구체적인 또 내용이 공개가 될 겁니다. 또 그 예. 내용에 따라서 파장도 더 커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26일에 문재인 대통령과 5당 대표 간담회 자리에서 문 대통령이요.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팔을 이렇게 툭툭 치는 장면이 공개가 됐습니다. 네. 이 배경을 두고 이철희 정무수석 그리고 김기현 원내대표 사이에서 가벼운 공방이 이어졌는데요. 듣고 오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얼굴은 웃지만 뒤로는 많은 거를 입속을 챙기는 사람이다. 이런 투의 말씀을 계속 하시더라고. 참 당혹스러워하는 표정으로 이렇게 보시다가 그냥 어깨를 가볍게, 그러니까 손을 옆에 툭 이렇게 건드리시면서 이제 그만하시죠 이런 제스처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인터뷰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또한 저로서는 굉장히 섭섭했어요. 어떻게 정무수석이라는 분이 이렇게 야당 대표의 말의 뜻도 이해하지 못하시고 답변하시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이라는 분은 그냥 앞으로는 좋은 말 하지만 뒤로는 웃으면서 실리를 다 챙겨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정중하게 대우해준다고 해가지고 방심하면 안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차원의 말씀드린 건데 그걸 가지고 내가 바이든 대통령을 속된 말로 깠다 이렇게 표현하셔서
네. 뭐 지금 김기현 당대표 권한대행 얘기는 바이든 대통령 너무 믿지 마라. 이런 얘기 한 거다라고 이야기한 것이고 또 정무수석 입장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공개적으로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 어떻게 보셨어요? 이게 만약 이제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한다면 네. 김기현 대행 입장에서는 좀 덕담만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대통령 입장에서는 뭐 툭툭 어깨를 칠 수도 있는 거죠. 뭘 아무것도 아니고 오히려 아름답게 보이는 풍경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최근 들은 상황이 청와대와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워낙 야당을 사실 밀어붙인 데도 통크에 양보한 건 없었고 양쪽이 두 사람의 관계가 험악하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어떤 좋은 어드바이스를 하는 듯 하면서도 상당히 좀 안 좋은 감정이 많이 과도하게 좀 드러난 건 사실입니다. 앞으로 소통을 더 많이 하고 자주 저런 자리 가지면 또 서로 다 충분히 이해를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서로 이제 여당도 양보하고 야당도 양보하면 저보다 더한 어깨에 아니라 뭐 포옹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제스처가 나올 수도 있죠. 근데 지금은 워낙 여야가 민감한 첨예한 날카로운 상태이기 때문에 말 한마디는 어깨 툭 하나 친거나 하는 것들이 되게 예민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방미 놔두고 사실 여러 가지 뭐 이런 설화들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좀 소폭 올랐거든요. 방미 성과가 좀 좋다고 긍정적으로 좀 받아들여진 거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도 일단 문재인 대통령이 해외 순방 갔다 오면 항상 늘었습니다. 그리고요, 그 전에 조국 사태라든지 윤석열 사태라든지 대통령께서 전면에 나서서 뭔가 국민들에게 메시지를 던지면 무조건 지지도는 올라갔습니다. 기자회견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밖으로 활동의 정치를 하면 무조건 지지도가 올라갔고 친문 정치를 하면 지지도는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후 남은 기간에도 가급적이면 문재인 대통령께서 좀 전면에 나서서 민생이라든지 정치 말고 민생, 경제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챙기는 모습을 보여줄수록 저는 지지도가 올라가고 좀 국민들도 좋아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정치권 이슈 다양하게 짚어봤습니다.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